아직도 오버씨를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지난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힘찬 비행을 시작한 직후 나로우주센터와 바다 건너 직선거리로 약 15km 떨어진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는 발사 카운트다운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서울역 광장에서도 누리호의 1단 로켓이 분리되자 기쁨의 박수 소리가 들려오는 등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받던 누리호는 성공적으로 목표 궤도인 700km에 도달했는데, 누리호 발사 직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은 누리호가 아직까지 개발 과정에 있는 만큼 성공과 실패를 규정짓기 어렵다라고 전하며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내년 2차 발사를 함께 응원해달라고 전한 상태입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에 총 1,727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는 제작 발사에 1,294억 원, 설비 운용 관리에 433억 6천만 원이 투입될 전망인데, 2027년까지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 사회의 추가 발사를 통해 한국형 발사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기획하고 있고, 나아가 반복 발사 과정에서 발사체 개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전하고 있어 한국은 누리호 2차 발사를 시작으로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고 체계종합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우주강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1일 누리호 1차 발사는 러시아 국영 스푸트니크 통신을 통해 러시아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고, 과거 항우연과 함께 나로호 발사체 조립과 운용을 공동으로 수행했던 러시아 호르니체프는 누리호가 나로호에 비해 총 길이와 총 중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특히 1단 엔진부의 최대 직경은 3.5m이며 탑재체 중량은 1.5톤으로 나로호의 탑재체 중량보다 15배라는 점에 주목하며 단기간 성장한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움을 표했는데, 현재 러시아의 뉴스 포털 얀덱스에는 누리호 1차 발사와 관련해 한국의 자체 로켓은 아쉽게 실패했지만 우주와 가까워졌다. 한국은 자체 군사 감시 위성을 제작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 누리호 실험은 첫 발사로 목표 고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성공에 가깝다. 한국은 SLBM 성공에 이어 최대 규모의 국방 전시회와 누리호 발사를 선보이고 있다. 등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러시아의 네티즌들은 21일 나로우주센터에서 1차 발사 시험에 성공한 순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관련 기사들과 러시아의 대표 소셜 네트워크 북콘탁트에 올라온 댓글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발사는 매우 흥미롭네요. 자체 발사체 보유국이 많을수록 우리가 수행 중인 우주정거장 사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행운을 빕니다. 이슬람교도로 둘러싸인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발사하는 것보단 한국이 발사하는 게 100배는 낫습니다. 누리는 네티베트식 이름인데 한국의 로켓 이름도 누리입니까? 우선 이름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한국의 위성 로켓 발사를 축하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우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한국이 깨달았네요. 우리가 우주로 계속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이유는 비밀리에 핵실험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한국도 같은 생각입니까? 30년까지 우주 비행장을 건설하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한국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업 로켓 발사의 첫 고객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아리랑 6호도 안가라 로켓으로 발사 예정입니다. 한국의 로켓 개발이 늦어진 이유는 미국 때문입니다. 남북한의 로켓 실험과 핵 개발에 내정 간섭하지 마십시오. 누리호의 발사 목적은 KRE-07호 엔진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우연히도 우크라이나의 모든 생산 공장이 무너진 직후 한국의 로켓 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KRE-007 엔진은 소련의 RD-8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아직까지 R&D 개발이 부족한 수준 아닌가요? 한국의 로켓 뉴스는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형 무기가 더 궁금하네요. 로켓 발사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춘 미국에서도 작은 로켓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오히려 한국이 저비용으로 로켓 개발에 성공한 것이죠.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쟁이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차르본바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왜 북한에게는 핵폭탄을 포기하라면서 한국의 로켓 개발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결국 한국의 로켓도 핵으로 변할 것입니다. 한국은 유능한 조직과 재능 있는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차 발사 때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내가 보기엔 누리호는 획기적인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왜 주변국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누리호 발사 소식보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더 재밌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들려오는 주변국들의 비명소리가 즐겁습니다. 누리호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도 유인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나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짝퉁 시장에서 만든 수공예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지구는 너무 작은 공간입니다. 빨리 우주로 나가서 새로운 영역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소국경 분쟁 등으로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 최대의 가상적국이자 역시 오랜 숙적으로 냉전까지 치른 미국 쿠릴 열도 분쟁으로 대립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에 대해서는 당장 정치적으로 뚜렷한 대립점이 없는 상태라 한국의 누리호를 응원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리호는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1단 로켓으로 하는 비행시험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번 누리호 1차 발사에만 항공우주연구원을 필두로 300개 기업이 동참했다는 점에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이번 시험을 위해 함께 연구하고 애쓰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당장의 큰돈을 만지는 사업이 아닌 미래기술인지라 오랜 세월 대규모 투자에 많은 리스크가 따르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독촉하는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지만 우주 개발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내년 5월에 있을 누리호 2차 비행시험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유튜브에 없는 당신의 궁금증 오버씨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평생 무료입니다.